지옥이. 어느 드라마 촬영장.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게 정말로 지옥이었어. 제 가슴과 얘기를 해요, 지금 이분이.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게 정말로 지옥이었어. 너무 무서워요. 온갖 신박한 발연기를 선보이다 꼽을 먹는 이 남자의 정체는 사실 프로페셔널 킬러. 아니, 정체를 숨겨도 모자랄 판에 이 남자는 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살인적인 매력을 지닌 킬러의 뒤바뀐 운명. 영화 럭키, 지금 시작합니다. 언제나 완벽하게 타깃을 제거하는 프로킬러 형욱. 이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던 형욱은 손목에 튄 피가 거슬려 근처 목욕탕에 들릅니다. 형욱이 목욕탕에 입장하던 그 순간 바닥을 떠돌던 비누가 그에게 돌진하고 형욱은 그대로 미끄러져 머리를 찍고 마는데요. 우연히 형욱의 락커키를 주운 한 남자. 형욱과 180도 다른 인생을 살고 있던 재성이었습니다. 다 지워버리는 거야. 가난한 배우 지망생인 재성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밀리너스 언제 줄 거야? 제발 좀 씻고 살아. 집주인의 구박에 못 이겨 마지막으로 씻자고 맘을 먹고 목욕탕에 오게 되는데요. 탈의실에서 형욱의 명품 시계를 보며 부러워했던 재성은 돈 많은 아저씨 안 됐네. 잠깐만. 돈? 충동적으로 형욱의 열쇠를 자신의 것과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죽기 전에 딱 하루만 멋있게 살고 죽자. 그렇게 재성은 형욱의 옷을 쫙 빼입고 새롭게 태어나 이거 월세. 미니금. 엄마 이거 외상값이야. 형욱의 돈으로 여기저기 외상값을 뿌리고 다닙니다. 달달한 자본의 맛을 제대로 본 재성은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안전운행하십시오. 내친 김에 내비를 따라 형욱의 집까지 가게 되는데요. 집이 무슨 궁전이네. 이놈 이거 아주 눌러 앉을 모양인지 이제는 TV까지 켰는데 화면이 왜 저러냐? CCTV 같은데. 그런데 이 예쁜 언니는 대체 누구일까요? 한편 병원에서 눈을 뜬 형욱은 머리를 다쳐 기억도 재산도 모두 잃은 상태. 그때 구급대원 리나가 말을 걸어옵니다. 절 아십니까? 제가 선생님 여기다 모셔다 드렸잖아요. 기억상실증 걸렸대. 대충 상황을 알게 된 리나는 형욱의 부탁을 받고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데요. 선생님, 그 성함은 기억나세요? 윤재성입니다. 나이는요? 저 32살입니다. 84년. 재성과 신분이 바뀐지 모르는 형욱은 충격적인 노안이 돼버린 채 재성의 집으로 향합니다. 무슨 냄새야? 죽기 전에 신변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형욱은 집안에 널린 흔적들을 통해 자신이 살자 시도를 했었다고 추측하죠. 내가 왜 죽으려고 그랬지? 죽을 만도 하구나. 잠시 후 형욱은 방을 말끔히 치운 후 자신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찾아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그렇게 좀 적어보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청소를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잘하는 건 뭐예요? 칼을 좀 잘 다루는 것 같습니다. 리나는 형욱의 얘기를 듣고 웬 분식집으로 그를 데려갑니다. 청소도 잘하고 칼도 잘 쓰고 우리 집에 딱 필요한 사람이야. 바로 리나의 엄마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죠. 나 저 사람한테 받을 돈도 있어. 병원비를 빌려줬다는 말에 리나의 엄마는 마지못해 형욱을 쓰기로 하는데요. 한편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인 재성은 양심의 가책도 잊은 채 형욱의 집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많이 먹어야지. 그때 우연히 비밀의 방을 발견하게 되죠. 그곳에는 수상한 물건들과 아까 TV에서 봤던 정체불명의 여자를 감시하는 CCTV 그리고 각종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검찰에 제보한 뒤 행정요약. 송은주 결정적 증거 USB 들고 잠적. 재성은 이 모든 단서를 종합한 결과 경찰 맞구나. 경찰이네. 형욱이 회사의 비리를 고발한 여자 송은주를 보호 감시하는 경찰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놓인 은주가 신경 쓰여 형욱을 대신해 돕기로 마음먹는데요. 깜짝이야. 그 순간 은주가 이상한 행동을 하며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재성은 은주가 바로 윗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분식집에 취직한 원래 집주인은 뭘 하고 있을까요? 칼을 잘 쓰는 것 같다던 형욱은 분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은 순식간에 핫플이 되고 리난의 가족의 호감도도 올라가서 형욱은 의외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밤 달력을 보다 의문의 스케줄을 발견한 형욱은 시간 맞춰 정해진 장소로 향합니다. 윤재성 씨. 아 예. 빨리 타요 빨리. 그리고 끌려가듯 향한 곳은 바로 드라마 촬영장이었죠. 연기자가 그것도 못 참으면 어떡해? 아니 저기 여기를 그래 참아야지. 단역을 전전하던 재성을 대신해 개고생하던 형욱은 한 촬영장에서 킬러의 재능을 발휘할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조폭 보스의 보디가드 역할을 맡은 형욱은 주인공을 대신해 싸움터를 마구 휘젓다 감독님이 이 보스의 오른팔 역할로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감독의 눈에 들어 단숨에 레벨업을 해버립니다. 너희들은 피바람. 오케이. 아니 이게 된다고? 아 이펙트. 형욱은 대사 실수도 실력으로 인정받으면서 의외의 적성을 찾아 배우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다시 폰형욱으로 살고 있는 재성의 시점. 매일같이 은주를 쫓아다니며 지켜보던 재성은 이상하네. 왜 목요일만 되면 여기 오는 거야? 매주 목요일마다 은주가 짐을 싸들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유, 이거 제대로 된.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재성은 우연히 마주친 이웃인 척 과한 친절을 베풀다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도와드리려다 그러고 이게 왜요? 죄송합니다. 재성은 그 실수를 기회로 삼아 은주와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놈 자식아, 거기서 네가 썸을 타면 어떡하냐. 그로부터 얼마 후 형욱의 의뢰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된 재성. 전화를 받으시네. 지난번 부탁드린 거는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의뢰인이 은주에 대해 언급하자 재성은 의뢰인과의 접선 장소로 직접 나가봅니다. 선생님께서 송은주를 지난달 25일까지 없애주시기로 했는데 그리고 마침내 형욱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됩니다. 경찰이 아닌 킬러였다는 것을 말이죠. 은주를 좋아하게 된 재성은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한편 드라마 속 형욱의 비중은 갈수록 커져갑니다.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날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이게 뭐야? 보스 역의 주인공은 그런 형욱을 못마땅히 여겨 연기에 과몰입한 척 분풀이를 하는데요. 머리를 가격당한 형욱은 기억이 오케이인가요? 돌아오지는 않는군요. 아무튼 다 잘하는 형욱이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게 지옥이었어. 바로 사랑이란 감정에 너무 서툴러 애정씬에서 자꾸 발연기를 하는 것이었죠. 네가 없는 그곳은 나에겐 정말로 지옥이었어. 너무 무서워요. 아 진짜 여기가 지옥이다 지옥. 형욱은 리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키스신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제일 걱정해요. 리나는 사실 이런 순간을 거쳐오며 형욱을 좋아하게 됐는데요. 형욱은 그런 리나에게 갑작스러운 부탁을 합니다. 저 키스 한번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두 사람은 곧바로 그 감정이 쌍방임을 확인하게 되죠. 한편 타깃인 은주를 좋아하게 된 재성은 형욱의 돈을 털어 함께 달아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은주를 찾아가 설득하죠. 은주 씨가 기다리는 사람 오지 않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그런데 은주의 죽음을 사주한 회장은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두 년놈들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데리고 오세요. 그는 재성과 은주 두 사람 모두 제거할 킬러를 새로 고용하라고 지시하는데요. 임원들은 상의 끝에 새로운 킬러 4명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다른 이름을 가진 한 사람, 형욱이었죠.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킬러 형욱은 리난의 가족과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던 길, 형욱은 과거의 이날과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드디어 기억을 되찾게 되는데요. 혼란스러움도 잠시, 자신의 진짜 집으로 되돌아간 형욱은 집안 꼬라지와 상황을 쓱 한번 스캔하고 모든 상황 파악을 마칩니다. 목욕탕에서 만났던 그놈이 자신의 행세를 하고 다녀 모든 일을 망쳐놓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형욱은 재성이 은지와 함께 숨은 집으로 찾아갑니다.